제가 이 준비를 하면서 보니까 장관님께서 1945년 6년생이시죠. 6월생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는 78이신 거죠. 일어나오. 생일이 안 됐습니다. 79이십니다. 거의 고1을 가요. 80을 바라보는 나이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1시간 넘게 걱정 마세요. 난 93살까지 살고. 열정적인 강의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도 강의를 직접 이렇게 만나뵙고 거짓말 다른 가서 좀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예. 네, 정세대 통찰이 지난 2월 14일 출간이었습니다. 출간되자마자 인터넷 온라인 서점 S24에서 종합부분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다는 기사가 엄청나게 쏟아졌습니다. 정세대 통찰을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주간 베스트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만큼 독자들이 폭발적인 호응과 큰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은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국제적사가 재팬되는 귤뱅기에 한반도의 운명이 위태롭다고 불안감을 느끼는 국민들이 정세의 통찰에서 그 해답을 찾으려는 이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들도 장관님에게 궁금한 질문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질문과 답변 진행은 사전에 구글 폼으로 쓰된 질문지와 오늘 포스트잇으로 제출된 질문, 그리고 강의를 듣고 이것만큼은 궁금해서 꼭 질문해야겠다는 분이 있으시다면 신방 관계사 천준석에서 한두 분만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글 폼으로 접수된 질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7분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첫 질문자는 하토야마 목교의 아시아 중심 외교가 성공했다면 국내 신인 인사들의 입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현재 참담한 상황과는 조금 달라졌지 않았을까요?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요? 하토야마 6.25 아니 너무 막 그냥 소리를 지르니까 울려가지고. 하토야마 유교의 아시아 중심 외교가 성공했다면 국내 신인 인사들의 입지는 어떻게 됐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또야마 요키오의 아시아 중심 외교도 그 사람도 일본 사람입니다. 말하자면 제가 아까 중국몽이라는 단어 썼지만 일본 사람도 일본몽이 있어요. 일본몽은 우리가 비록 지금 2차 대전을 져가지고 미국 밑에 있지만, 그리고 미국도 그로 지금 이렇게까지 컸지만 언젠가는 미국이 지금 기울 것이다. 그러니까 부모 밑에 컸지만 부모 언제든 나중에 나이 들면 네가 다 알아서 해 하는 식으로 뒤로 물러나든지 돌아가실 거 아닌가. 우리가 그때 아시아의 주인이 되겠다는 그 꿈이 하토야마 요키오 때부터 싹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좀 더 소위 구체적으로 발전시킨 것이 아베 신조의 그 인도 태평양 부상이라는 겁니다. 하토야마 갔었어도 마찬가지로 그때 하토야마 그거 내놨을 때 미국이 아주 미국 정부하고 찍어먹었어요. 어디서 감히 우리를 버리고 너희들 중심의 외교를 본다는 거야. 근데 이제 이제는 더좀 어떻게 보면 영리하다고 돌아서 미국을 끼고 들어가시고 하니까 미국이 봐봐버리고 그래? 너 좋아? 응? 네가 내 앞쪽에 너 보였다는 거지? 그건 좋아. 이렇게 됐으나 일본의 속셈은 언젠가는 야는 길을 벌어준다. 그건 내가 아시아의 주인이다. 있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장관님이 주장하신 대한민국 외교가 자국 중심성을 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마이크를 좀 끼워서 얘기하세요. 안 들려요. 너무 커요. 커요? 그러니까 이제 이 책에서 정세 장관님이 대한민국 외교가 자국 중심성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분께서는 고 노무현 대통령이 주장했던 동북아 균형자론과 어떤 차이가 있냐는 질문입니다. 동북 균형자라는 건 사실은 상당히 자국 중심성이 있는 그런 얘기죠. 근데 참 서글프게도 그때 그것이 좌절되는 것은 동북아 균형자는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우리가 균형자 역할을 해야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때 그걸 비판한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감히 어떻게 우리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그 대국 사이에서 고래 사이에서 두 고래 사이에서 세우가 무슨 균형자?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 미국 중심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동북아 균형자론을 그렇게 짓밟았습니다. 결국 더 이상 주장을 못해요. 나중에 이제 그래서 균형자가 아니라 무슨 뭐 조정자,
영어로 뭐 모더레이터 이런 식으로도 뭐 거쳐봤지만은 기본적인 발상 자체가 어떻게 감히 우리가 미국이나 중국 같은 대국 사이에서 균형자가 되고 조정자 모더레이터가 된다는 거냐. 즉 소위 말고 미국 한미동맹이가 확실하게 고장받고 그 미국 옆에 바싹 붙어서 따라가는 것이 사는 길이라는 식으로 해서 그래서 끝난 소식. 고맙습니다. 다음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런 전쟁입니다. 이게 한반도의 주 시사점 그리고 우리가 이 전쟁에서 배워야 할 시사점이 무엇인가라는 점입니다. 러시아 뭐예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 시사한 점이 어떤 것인지 하는 점입니다. 노래방 치고 몰려가지고 외국어가 너무 세서 이게 좀 러시아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리나라가 우리 한반도가 배워야 할 글쎄 러시아 우크라이나에서 우리가 배울 점이라고 하는 것이 있나요? 지금 북한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배울 점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 우크라이나가 한때는 1991년까지만 해도 세계 3대 핵국이었습니다. 근데 우크라이나의 이 핵은 우크라이나가 원래는 독립국가가 아니라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공화국의 일부였었거든요. 남쪽에. 소련이 우크라이나 쪽에다 서유럽을 겨냥해서 핵폭탄으로 한 150개, 중거리 미사일로 한 1,700개 정도를 실전 배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91년에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공화국 USSR이 해체가 되면서 CSI라고 우크라이나를 다 독립을 시켰습니다. 우크라이나, 벨로루스, 무슨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이런 걸 다 독립을 시켰어요. 그 전에 소련방 속에 들어가 있던 나라들 다 독립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만 남았어요. 근데 러시아 사람들한테 참 무대뽀인 것이 그냥 가버렸어요. 우크라이나가 그렇게 핵폭탄 150개 미사일 한 1,700개 그냥 가버렸어요. 미국이 가만 보니까 큰일 났거든. 미국의 하원에서 그야말로 이구동성으로 이건 미국이 돈을 주고라도 우크라이나의 핵과 미사일을 러시아로 반출시켜서 우크라이나한테서 돈 주고 뺏어내서 러시아에 넘겨주고 너희들이 갖는 거니까 너희들이 해체해라 라고 했을 때 저는 그러면 그렇게 하지 뭐. 그 대신 우크라이나는 막 신생 독립국이 돼가지고 경제가 지금 어려울 때니까 미국이 돈 준다고 하니까 그걸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 무기를 내놨단 말이에요. 러시아 째지만. 그때 무기를 반출해줬기 때문에 돈 몇 푼 받고 그걸 러시아한테 돌려줬기 때문에 오늘날 핵무기가 없어질 거 없이 됐고 핵무기가 없기 때문에 러시아가 저렇게 우크라이나를 치고 들어오고 짓밟는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김정은이는 죽었다 깨라는 미국이 억만금을 주고 나는 이제 핵 포기한다 하는 식으로 가버렸어요. 비극 중에 비극입니다. 이제 이 앞에서 무슨 북한의 비핵화? 그 공약으로 넘어가야 돼요. 북한을 비핵화시킬 수 있는 것은 트럼프가 막 싱가포르에서 회담 끝내고 고해가 한 2년 사이에 바짝 해서 북한이 해달라는 것, 국립수교 해달라. 정제적인 평화점을 바꿔달라. 그러면 핵을 내려놓겠다 그랬으니까 그렇게 그 조건으로 그 교환 조건으로 조건을 충족시켜 나왔으면 북한의 핵은 없어질 수 있었고 국립수교가 되면은 아마 내 전쟁 공포 불안은 없어질 건데 이제 바로 그 좋은 기회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다시 돌아오기를 끊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울 것은 없어요. 북한은 엄청난 걸 배웠어요.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주 거쳐하고 있어요. 네. 다음 질문입니다. 아까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 중국몽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게 과연 중국의 허풍인지 중국몽이 과연 그 가능성 있는 미래인지. 네, 저는 그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미국적 사고방식이라고 미국적 프레임에서 보면은
안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앞으로 미국의 중국의 GDP 총액이 GDP가 올라가면 퍼펙트하고 올라가고 그렇게 되면 중국이라는 나라도 이제 전체주의가 아니라 개인주의가 발달될 거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소득 격차가 커지면은 또 그런 데다가 소득 격차가 커지면은 말하자면 잘 사는 지역과 못 사는 지역 이게 이제 찢어지게 돼 있고 중국의 소위 그 국가로서의 일체성이라는 것이 깨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중국이 다시 천하의 중심으로 되는 것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미국적 분석이고 전망입니다. 그런데도 중국을 몰아서는 소리라고 저는 봅니다. 제가 아까 중국 외교 전문 중국 외교가 이제 박사하고 싶다고 했는데 중국은 1840년 아편 전쟁에서 그 조그마한 영국한테 무릎을 꿇고 그 뒤에 서양 세력한테 그야말로 정말 집단 도탈을 당하던 시절 그때 치욕을 잊지 못하고 개방개혁하자마자 등소평이 우리가 그때 치욕을 잊지 말자. 그것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가 힘을 기를 때까지는 절대로 나서지 말라. 어둠 속에서 무릎을 꿇고 반무릎을 꿇고 칼 쪽에다 칼집에다 칼을 놓고 절대로 금방이 번뜩이지 않도록 이렇게 숨어서 힘을 길르자. 힘이 길러진 다음에 도강양해라고 그러는데 힘이 길러진 다음에 그 다음에 아주 그야말로 적당히 핑계를 대고 이제 꿇었던 무릎을 피고 일어서서 그걸 화평 불기라고 합니다. 불기라는 게 꿇었던 무릎을 이제 일어서서 겁니다. 그리고 한번 하고 살자. 그렇게 해서 이제 중국이 계속 군사력이 아니 경제력이 커지고 군사력이 커지니까 중华民国수립되가 1949년이고 2060년이 된 2009년 당시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주석경 중국共产党 총석이 후진타오가 앞으로 중국 외교의 목표는 중화봉이다. 중화라는 것은 중국이 천하를 호령하던 시절의 그 화려한 영광 그것을 부흥시키는 것이 우리 중국 외교의 목표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걸 물려받은 것이 시진핑의 중국몽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꿈꾼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라고 하는 것이고 미국에서는 얘기를 하지만 저는 중국이라는 나라는 한이 맺혔기 때문에 하여튼 각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미국은 그런 방해 공작을 부리치면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러고는 소위 다시 한번 하늘 아래 가장 중심 국가 중국 미들 킹덤 언서들 M이 되고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본 때 친정 4대 혼자들은 남인들은 철이 어진 종이 어떻게 저러다 알지 어떻게 명나라를 지금 삼켜가지고 중국 천하로 버려간단 말이야. 괜히 광해군 지금 쓸데없는 짓 한다 훔치고 하면서 명나라를 다시 숭배해달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돌아갔는데 나중에 청나라한테 이렇게 무력적인 불복을 하고 1636년입니다. 그로부터 5년 후에 그 여진족이 세운 청나라는 만세한통을 넘어서 자금성을 적용해버리고 명나라는 그런 게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망할 때까지도 조선이 일본한테 망할 때까지도 청나라가 조선에 대해서 영향을 행사했잖아요. 그 중국이라는 나라가 그때 그 과거의 영광을 되찾아야 되겠다는 그런 그 꿈은 한과 표리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 절대로 그걸 달성하는데 장애되는 것은 피해서 그건 전면으로 이루고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런 그런 과거에 재현해야 될 영광이 없는 추억이 없는 나라의 뭐냐면 미래 목표 그거는 추동력이 그렇게 높지가 않죠. 근데 중국은 그걸 추동해 나가야 될 힘이 역사 속에 있습니다. 굴욕의 역사 속에서 그 추동력이 나왔고 저는 보기 때문에 중국이 그렇게 된다고 보고 적당하게 우리가 외교를 잘해야 된다. 그때 가서 그럴 줄 몰랐네. 지금 이건 중국 같아서 벌써 지금
그러니까 분위기를 받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여기서 정신 차리고 중국이 나중에 더 큰 보복을 하지 않도록 손을 써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 중공모는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그 통일에 관한 질문입니다. 두 가지 질문이 통일에 관한 질문인데요. 그러니까 동서는 통일은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의 큰 반발 없이 쉽게 이루어졌는데요. 지금 우리 한반도 남북은 지금 미, 중, 러시아, 일본이 다 반대가 심한데 과연 남북 통일이 이루어질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예. 이 질문. 예. 여러분 그한테 묵상 시간이지 물리 시간에 원심력과 구심력이라는 거에 대해서 배우셨죠? 원심력은 저거 떨어뜨리려고 하고 구심력은 서로 합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남녀간에도 구심력이 높으면 결혼하고 부모가 반대하는 건 원심력입니다. 양가 부모가 반대하는 거. 로미오와 줄리엣은 부모의 그 결혼 반대라는 원심력을 이기지 못해서 비극으로 끝났지만은 남북이 통일되는 것에 대해서 주변 국가가 절대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주변 사국은 통일의 원심력입니다. 각가지 가장 통일한 되기를 바라면서 쪽발입니다. 북한에서 북한 쪽발이라고 해요. 몇 년 전에 그 베를린에서 북한 핸드볼 선수단이 이제 호주하고 경기하는 걸 봤는데 그때 이제 호주한테 하프 게임을 치더라고요. 그건 그 다음에 코펜하겐에 가서 일본하고 싸우게 됐어요. 그게 돌아다니면서는 그때 우리 대사관 직원들이 환송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가서 이제 코펜하겐에 가서는 잘하라. 일본하고는 좀 이겨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 강호사라고 그랬더니 아 그럼요. 쪽발이는 이겨야 됩니다. 그러더니 두번째로 이겼어. 그러니까 일본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런 그게 있어요. 근데 일본도 그렇기 때문에 일본도 조선이 한국이 통일되면은 과거 자기네가 이 한반도에 했던 것을 전부 지금 갚으려고 할 거기 때문에 뭐든 쪼개놔야 된다. 처음부터 디바이드 룰을 했죠. 남선 북선이라는 말도 일제시대 때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북선하고 남선을 쌍붙이는 거예요. 영원한 쌍처럼 북선, 남선, 그 선팔따라지, 해방의 선팔따라지, 저 한경건 애기, 앞으로 친구장수, 이거 다 말하자면 지역감정을 유발해가지고 통합이 못되도록 하기 위한 일종의 전략이었었는데,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일된 중국이, 한국이 친중이 되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미국도 마찬가지죠. 통일된 한반도가 계속 아무리 한국 주도로 통일을 해도 남한 주도로 통일을 해도 계속 친미로 남았으라는 보장은 없을 겁니다. 없습니다. 통일되면 달라질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놔두고 그냥 계속 북한을 무서운 존재로 부각을 시켜가지고 한국이 미국한테 찰싹 달라붙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 그때 겁나? 그래? 그러면 우리 세물이 나왔는데 좀 비싸지만 살래? 이렇게 끌고 가야 되는 대상을 보기 때문에 보기 원하지 않습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예요.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남북이 그들의 원심력이 그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력을 작용함에도 불구하고 구심력을 계속 키워나간다면 그 어떻게 어떻습니까? 부모가 아무리 반대를 해도 지들끼리 죽고 못 살고 내가 그 얘기를 한 번 했더니 또 김용호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나중에 책에다까지 쓸까 했죠. 그럼 도망가서 애 낳아가지고 오면 돈이 없는 거지. 돈이 없는 거지. 동네에서 꼭 결혼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통일은 뭐 이사가서 하는 건 아니지만은 약간 남북의 구심력 키우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면 완전 교류협력을 할 수 있으면 그러니까 구심력을 키우기 위한 방법이 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우리가 들어주는 겁니다. 먹을 걸 주고 입을 걸 주면은 마음이 남쪽으로 넘어오게 돼 있어요. 미국이 6.25 전쟁 후에 우리한테 먹을 걸 주고 입을 걸 줬기 때문에 한국 사람의 마음이
태평양 건너서 미국으로 건너가지고 지금도 미국 내고 하지 않습니까? 동서독의 경우에도 서독이 돈을 벌어놓고 라인강의 기적을 달성한 후에 69년부터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계속 서독에서 동독으로 매년 돈을 갖다 와서 연평균 20년간 585달러 585달러 20년 동안 25달러씩 보냈습니다. 현금과 현물로. 그러면서 동독 사람들의 마음이 서쪽으로 계속 넘어서 몸은 거기있지만 마음이 그대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20년 만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다. 그리고 장벽이 무너지고 1년이 안 돼서 한 7개월 만에 통일이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소위 그 퍼주기라는 식으로 비난을 받고 있는 경제협력 지원이 90년을 높이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동서독이 그렇게 해서 통일이 됐어요. 그때도 동서독 통일해도 미국도 별로 안 좋았고 내놓고 반대를 못하지만 소련도 반대를 못하고 90년이니까 아직은 소련이죠. 그 다음에 독일 통일에 대해서 가장 배합하는 것이 프랑스입니다. 붙어있기 때문에 독불 간에 싸움이 많이 일어나지 않아서 영국, 프랑스 다 독일 통일을 앉아가 있지만 독일도 영독불 미국이라고 하죠. 영독불 미국 포함해서 영불미로 소련 이 네 나라의 그 통일 50명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걸 깨고 90명을 키우더니 깨어도 아니 그냥 90명 키웠어. 그냥 뭐라 할까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우리는 계속 이렇게 간다. 근데 참 싹 수 있는 것은 그 당시에 독일의 야당이 거기에 대해서 시비를 안 걸었어. 왜 퍼주느냐고. 정부가 그렇게 하는 무슨 일리가 있다. 그리고 그런 정책이 실시가 된 지 69년부터 13년 만에, 그러니까 82년에 정권이 바뀌었어요. 보수 정권으로 넘어갔어요. 근데 자민당 정권을 위해서 이제 총리가 나오는데 헬무트 코리라는 분이 제가 어떻게 큰지 그 사람 상의 하나가 우리 같은 사람한테는 그냥 반갑게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서독에 대한 동독 지원 정책, 즉 동방 정책, 독일어로